농지법은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이미 살펴봤던 파트는 여러분이 좀 체크해 보시고 다시 한번 보지 않는 파트를 위주로 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자 합니다. 어디를 펴보시냐면은 647페이지를 보시죠. 647페이지 보면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 중 3명은 상한제에 적용받습니다. 그것 좀 봐주십시오. 이것도 한글로 알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않냐는 상속 농지 중에서 최대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가? 1만 제곱미터까지만. 만약 초과원이 있으면 초과원은 가로 2번 예외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 상한을 초과하면은 임대를 해라, 사용대라고 한국농어촌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어요. 위탁해서 임대 사용대 처리를 해놨다면 그 초과한 농지라도 임대 사용대 기간 중에는 계속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2번 올라가는데요. 시골에서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이농을 했다. 그러면 이농 당시 가지고 있는 시골의 농지 도시 와서도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냐? 1만 제곱미터까지입니다. 만약 그분이 한 2만의 농지를 가지고 계셨다가 도시로 이동했다 그러면 1만은 자기가 알아서 관리하고요. 초과분은 바로 한국농어촌에게 위탁 또는 해서 임대 사용대를 하게끔 맡겨놨다면 그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임대 사용대 기간 중에 계속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 그리고 아까 자기가 1만을 소유하고 있다. 도시 와서도 시골에 1만의 농지를 계속 소유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해야 돼요. 사인한테 개인주로 맡기도 됩니다. 1만 제곱미터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설령 거기에서 농지를 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앉아도 소유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1만. 그리고 초과분은 한국농어촌에게 위탁해서 임대 사용대를 하게 하면 그 임대 사용대 기간 중에도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은. 3번이 또 중요해요. 우리 도시민들 농사일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 도시민들 농지 소유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3번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주말 체험 능력을 하려는 자들도 총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1,0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을 계산할 때는 엄마, 아빠, 딸, 아들이 같은 세돈이 나면 총 합산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이지 각자가 아니다. 이 정도를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2절을 보겠는데요. 농지법상 우리가 농지를 취득해 나가고자 할 때 다른 사람 농지를 취득한다 그때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득을 신청해서 소유권 이득을 완료해야 법적으로 농지 취득이 있게 되죠. 이때 농지 취득은 농지 소유권 이전득을 신청하게 될 때 미리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바로 발급받아서 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등기법상 등기에 각하서야 돼가지고 등기소장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득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 내야 할 때 누구한테 발급 신청해서 발급받아 내냐? 발급권자가 중요한데요. 1번 보겠습니다. 농지 소지가 날 시면 시장, 구면 구청장, 군적은 군수가 아니고 그 농지 소지가 날 읍이면 읍장, 면이면 면장이 발급권자다. 이게 중요해요. 군수는 절대 아니다. 이걸 꼭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2번 다음에 해당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가서 보면 박스 안에 있는 자들은 농지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국가 지방자산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그다음에 농지 저당권자인 금융기관 뭐 은행 등 얘네들이 바로 자기들이 돈 빌려주면서 농지에다 저당권을 딱 설정해놨는데 농지 소유자가 변제 기간 내 변제를 하지 않아서 경매에다 넣어버렸습니다. 경매에다 넣었는데 유찰이 됐어요. 2회 이상 유찰돼 가지고 은행이 직접 그 경매에 참가해서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이걸 담보농지를 취득한다고 하는데 그때 담보농지 취득할 때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 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농지를 전용할 때 우리 일반 사람들은 허가 대상 허가받고 신고돼서 신고해야 전용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중후장관이라든가 지자체장들은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하고 농지를 전용해요. 그래서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할 때는 그네들은 농지증 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기업, 한국농어청사가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증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디귿,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수용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는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6번 중요해요.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증 필요 없고요. 7번 공유농지 분할로 농지를 취득할 때 시효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할 때 이 정도는 좀 봐두십시오. 가로 2번으로 가가지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박스 안에 있는 3가지 사항을 기재해서 농업경영서를 작성해서 발급권자인 시군면제한테 집시하는데요. 농업경영서 작성할 때 기재사항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에다 딱 줄 것이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기재사항 3가지 있어요. 취득하는 농림면적 써야 되고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한 데 필요한 노동력, 농업기계, 장비, 시설 확보를 써야 되고 농지 소유한 상태에서 또 다른 농지 취득하는 자는 소유농지 이용 시대를 꼭 기재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적어서 농업경영서 작성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하면 며칠이면 바로 발급 여부가 결정나냐면은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내용이 나오죠. 3번 시군면장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받았다면 그 신청 받은 부터 4일 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4일. 다만 가로 안에 보면 농업 경영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실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쭉 봐요.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렇게 줄 것이고 위에 있는 박스 있죠. 고려 화살표. 기업부터 미음까지 있잖아요. 그거를 화살표 올려보내요. 이 6가지 사유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 경영계획서는 작성해서 낼 필요 없어요. 박스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보면 기역 그 위에 봐보세요. 다음의 동그라미 보면 다음의 6가지 경우에요. 6가지 경우는 농업 경영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농업 경영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있으면 2일 이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해서 시군면장은 바로 통보를 해줘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 6가지를 보면은 기업, 학교에다 줄 거 봐요. 그 다음에 농업 연구기관 줄 것이고 농업 생산단체, 종묘 같은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지 줄 거고 연구지, 실습지, 종묘 생산지, 가수, 인공, 수분형,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해야 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발급받아야 되지만 농업 경영서는 작성해서 낼 필요 없습니다. 농업을 경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시험지로, 연구지로, 실습지로, 종묘 생산지로, 꽃가루 생산지로 쓰려고 하니까 일단은 농업 경영서 작성 제출은 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니은하고 디귿이 중요해요. 니은 디귿. 주말 체험 농농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주말 체험 농농을 하려고 한 만큼 농업 경영하려고 한 거 아니죠. 그래서 농업 경영계획서는 작성해서 낼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농지용 허가 동함이 농지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그때는 전용하려고 취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 경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농업 경영서 낼 필요 없지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발급받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리을. 농지 개발 사업적 안에 있는 농지로서 1500정부터 미만의 농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지를 취득 소유하는 경우 이때도 농취증 발급은 요하지만 농업 경영서 낼 필요 없고 미음. 농업진흥적 밖에 있는 농지 중 최상단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농지 이런 것들은 영농 분리농지입니다. 농사짓기 힘들어요. 경사져 가지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농업 경영서 낼 필요 없고 농취증은 발급받아 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미음. 공공
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토지 중 밑에 비축을 하려고 지금 어디에서 이걸 취득하냐?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 취급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다. 뭐 하려고 취득하냐? 주택용으로 미리 비축하려고. 어디다 비축하려고 하냐? 지금 계획까지 있는 땅 사들이 가지고 자연녹지에 있는 농지 사들이 가지고 비축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바로 농업 경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농업 경영서 낼 필요 없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발급만 받아서 내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면 어디다 제출하는가? 농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때 처음부터 내면 됩니다. 가로 3번.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보시면은 654페이지 대리 경작제가 있습니다. 대리 경작제. 자, 내가 농지 소유자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안 짓고 방치한다 그러면 국가 경제적 손실이 커요. 내가 합법적으로 남은 농지를 임차받아서 농사를 지고자 했는데 농사를 안 짓고 방치했다. 그럴 때는 이 관할 시장소 구청장이 절차를 거쳐서 다른 사람을 대신 투입해서 농사를 짓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대리 경작제로 합니다.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때는 가로 1번 누가 지정권자인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자가 농사를 칠 농지를 방치하고 있다. 이걸 유휴농지라고 그래. 유휴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대리 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유휴농지를 경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서 대리 경작을 지정할 수 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이 가서 보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가 있어요. 근데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휴경농지라고 그래요. 휴경농지. 이런 것은 대리 경작자 지정하지 못합니다. 그래 다시 보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게 한 유휴농지라 하면 바로 지금 농작물 경작에도 이용하지 않고 단연식물 재배도 이용되지 않는 농지인데 박스 안에 있는 1번, 2번, 3번, 6번이면 대리 경작을 지정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일정 목적 가지고 쉬고 있거든요. 지력 증진을 위해서 토양의 개량 보존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지금 휴경하고 있는 농지, 이런 농지는 대리 경작을 절대 지정할 수 없습니다. 연작피를 방지하고자 바로 그 휴경하고 있는 농지, 이것도 지정할 수 없고 농정 허가받아 지금 전용하려고 또 협의 걸쳐서 전용하려고 신고 맞춰가지고 전용하려고 하는 땅들도 농사 짓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그럴 때도 대리 경작을 지정 못합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하기 위해서 일시 사용허가 협의 거친 농지도 신고 마친 농지도 역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잠시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대리 경작자 지정 못합니다. 자, 이런 농지가 아닌데 유휴농지로 방치되고 있다. 그럴 때 대리 경작을 지정합니다만은 그러면 지정할 때 누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냐? 가로 1번에 나와 있죠. 시장에서 구청장은 대리 경작을 직권으로 지정할 때에 누구를 지정하냐? 농업인, 농업법인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네들 중에 이네들이 농사 짓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2번을 건너뛰어 보세요. 이네들이 농사 짓기 싫어하면 농업 생산단체 하나, 넘어가서 보면 학교 둘, 또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셋, 이자를 대리 경작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4번 보세요. 4번하고 5번 이자 키포인트입니다. 대리 경작자를 지정했다. 그래서 가서 농사 짓다. 그러면 대리 경작자는 수확량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농지 소유자한테 또 임차인 일본한테 농지 사용료를 줘야 돼요. 바로 수확량의 몇 퍼센트를 갖다 주냐? 10%. 쌀 10가마를 수확했다면 한 가마니를 갖다 주는데요. 수확일로부터 2교 토지상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5번이 중요합니다. 대리 경작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몇 년으로 하는가? 3년. 이 대리 경작자가 농사 잘 지려고 걸음을 몽땅해서 지력을 증식해가지고 가을에 수확이 많았는데 그걸 임차인이라든가 바로 농지소가 뺏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걸음발은 3년 가니까 3년 보장하자 이겁니다. 600
57페이지 보죠.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나와있죠. 원래 농지 소유자는 자기가 직접 작용해야 합니다. 농사 짓기 싫으면 팔아야 됩니다.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정한 농지는 법적으로 임대차, 사용대차가 허용돼요. 임대차는 유상,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어떤 사유가 있으면 농지 임대 사용대가 가느냐, 박스 안에 있는 경우입니다.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이 다 임대 사용대 할 수 있는 농지예요. 그런 것은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12번이 나올 겁니다. 12번,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바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가로 건너뛰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 농업경영 유한 기간이 5년을 넘었다. 그런 농지는 또 임대 사용대가 허용돼요. 나이는 60세 이상이 되고 농업 경영 기간이 5년 넘는 농지면 바로 임대 사용대를 허용받습니다. 자, 이런 사유로 임대 사용대를 허용받았다. 659페이지 2번에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 방법이 나와 있죠. 1번 서명 계약을 원칙합니다. 체크. 임대 사용대를 할 때는 구두 계약이 아니고 서명 계약을 원칙한다. 2번 이런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유하는 시군면장한테 우리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라고 가서 확인 대장에다 확인 받고 그리고 해당 논의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 되어 등기 없는 임대차 계약도 효력이 생깁니다. 중요하고 3번에 1번, 2번 봅시다. 이 자격농지 이모작을 위한 임대차를 제한 임대차 계약은 몇 년 이상을 해야 되는가? 임차인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농사 일을 열심히 해서 지력을 증식해서 수확이 많이 났다. 그때 농지 소유자 뺏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년간 인정을 해주자 이렇게 하거든요.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인데 다만 이모작을 위해서는 바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모작은 이따 나오는데 이모작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되고 이모작이 아닐 때만 몇 년 이상을 한다고요? 3년 이상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3년 봐두시고 3년 거기 이모작 있잖아요. 이모작 또 합쳐보세요. 이모작 찾았나요? 찾았죠? 네, 이모작 가로 안에 이모작 있어 없어요? 있죠. 이모작에 딱 합쳐 거기서 바로 저 위에 박스 16번 있을 거예요. 거기 화살표 올려보내. 그래 자격농지를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바로 임대 사용대를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몇 개월 이내로만 하느냐? 8개월. 이런 경우 아니면 3년 이상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3년. 자, 자격농지 이모작을 위한 임대차는 8개월에 하는데 그런 경우 아니면 3년 이상으로 해라. 만약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작게 있다면 3년으로 약정을 간주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2번 임대인은 질병, 징집,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 불가피한 사유 즉 질병, 징집, 취약, 선거로 공직 취임,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사 수용 넘어가서 법인이 청산 중이다. 농지용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했으나 아직 목적사 착수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그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예컨대 지금 농지 소유자가 농사 짓다가 군대로 지금 들어갔어요. 군대는 뭐 3년 동안 근무하지 않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뭐 이렇게 하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 나 군대 갔다 올 때까지만 네가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일단 농사 짓고 내가 갔다 오면 나한테 넘겨주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임대는 질병이라든가 질집 이런 사유로 임대차를 할 때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고 임차인도 나도 3년 미만까지만 네 농지 지어가지고 바로 빌려 쓰기로 했으니까 다시 넘겨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임차인도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넘겨줄 수가 있어요. 3년 안에.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쭉 넘어가서 660페이지 6번에 1번, 2번이 중요합니다. 농지의 임대차와 관해서 임대농지 양수인 지금 임대를 해놨어요. A가 농지 소유자고 B가 임차인이에요. 근데 A가 갑한테 이걸 팔아버렸다. 그래서 갑이
그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갑은 임대 농지 양수돼요. 이때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량으로 간주하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 바뀌었으므로 임차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임대차 기간이 있을 건데 그 기간 동안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다. 동그라미 2번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의 뜻 체크해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면 농지 전용 파트가 나옵니다. 669페이지 제2절 농지 전용해서 이 농지 전용 669페이지 보면 농지 전용해서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 단연성 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농지 개량 애의 용도로 사용해서 말하는데 이때 농지를 전용할 때 우리 일반 사람들은 허가 대상 허가되고 신고 대상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적 기관은 협의를 통해서 전용합니다. 이때 허가권자가 누구냐? 허가권자가 바로 박스에 보면 농림축산식품장관이다. 이거 하나 봐두세요. 669페이지 보면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밑에 농림축산식품장한테 허가받는다. 이 정도 봐두시고 그러나 박스 안에 있는 경우는 농지용 허가받을 필요 없는 바 그 중에 기업, 협의 거친 농지용 협의 거쳤으면 허가받은 관주하니까 할 필요 없고 2번도 마찬가지고 협의 3번 신고 마쳤으니까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669페이지 제일 밑에 669페이지 특히 니을과 미음이 잘 나와요. 니을과 미음 산지갈법에 따른 산지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농지 전용 허가 받지 않습니다. 미음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 변경 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를 전용할 때도 바로 농지법상 농정 허가 별도로 받지 않아요. 왜?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한테 허가 받아냈거든. 그러니까 또 농지법상 농정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넘어가시고 672페이지 나옵니다. 그 3보면 농지의 전용 협의가 나와 있죠. 누가 농지를 전용할 때는 협의 걸친가? 주무장관, 장관들, 지자체장. 이 자들은 바로 다음과 같이 농지를 전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품장과 미리 농지 전용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 줄 겁니다. 주무장과 지자청은 농지 전용 협의를 하지 허가 신고받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일반 사람들만 허가 신고한다는 거. 오른쪽도 보면 신고 대상이 나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농지를 전용할 때 신고 아니면 허가 받은데 신고 대상 세 가지로 특정하고 있어요. 신고는 어디다 갖다 하냐? 농지 소지관을 시, 군, 구청장한테 하게 됩니다. 가까이에 있죠. 그래 주로 농민과 어민들과 관련 그런 용지로 전용할 때만 신고 대상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으로 농축산업용 시설 부지로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부지로 어린이노트 마을회관 같은 농업인 공동생활 편의시설로 농산물 관련 연구시설 양가장, 양시장 같은 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한다. 그럴 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이것만 신고 대상. 이것이 아니면 허가 받아야 돼요. 넘어가시고 이때 농지 전용 허가 협의 신고해서 전용하게 되면 농지가 많이 사라지죠. 그래서 대체 농지 조성하는데 돈도 필요하고 있는 농지 보존하는데 필요해서 돈을 내게 하는데요. 그 돈을 농지 보존 부담을 합니다. 682페이지 크게 나오죠. 682페이지 보면 농지 보존 부담금 682페이지 자 농지 보존 부담금 납입 대상이 나오죠. 누가 내야 되냐? 박스 안에 있는 친구. 이게 중요해. 농지 보존 부담금 납입 대상은 박스 안에 전용했다 또 합쳐 1번부터 6번까지 전용. 전용이란 말이 꼭 보여야 돼. 전용이 안 보이면 내 할 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전용이 꼭 보여야 된다. 전용이 안 보이면 절대 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낼 때 어디다 되냐? 그 지금 농지보존 부담 뜻이 그렇습니다. 농지보존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 이걸 약도로 농지보존 부담이라는데 이것은 농지관리기금을 운영 관리한 자한테 갖다 내면 돼요. 현재 농림축산식품장관이 그건데 여자가 지금 어디다 위탁했냐면은
농어촌사에게 위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이 도는 684페이지 보면은 가로 3번에 1번 나와 있죠. 농림축산식품자는 농지보전 부담금 수납 의무를 지금 어디다 맡겨가지고 대행하고 있냐? 한국농어총사. 이 정도는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그 제일 밑에 하단부 농지보전 부담금 부가금액이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농지보전 부담금은 제곱미터 제곱미터 할 때 1이 숨어 있어요. 1. 그러면 1m 1m 곱하면 1제곱미터거든요. 1제곱미터당 금액은 바로 해당 농지 개별 공시가 30% 한다. 이게 중요해요. 개별 공시가 10만 원이면 1제곱미터만 전용 합의해도 3만 원 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만약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에 30만 원 낼 거 아닙니까?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고 한도는 5만 원 지금 설정해 놨어요. 거기 밑에 나옵니다. 이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 부담금 제곱미터당 금액이 바로 농림축산식품으로 정하는 금액이 5만 원인데 5만 원을 정하면 농림축산식품으로 정하는 금액 5만 원을 농지보전 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5만 원이 최고 한도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읽어두시면 좋겠고, 넘어가서 보시면 자, 이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기간 내에 안 냈다. 동그라미 1번, 3번, 1번. 농림축산식품자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독촉장을 발급해서 보내는데 2번 중에 이때 그 자가 기간 내에 안 내면 체납된 농지보전 부담금의 3%에 해당 금액을 무엇으로 부과한다? 가상금. 연체료가 아니고 가상금. 이 용어가 나와요. 가상금. 가상금이란 말이 키포인트 가상금. 그 정도만 딱 봐두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5번. 5번을 보시면은 자, 농지보전 부담 감면이 나와요. 감면. 찾았나요? 자, 농림축산식품자는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감면할 수 있어요. 감면. 감면 동안 면제가 아닙니다. 면제가 아니라 감면.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정할 때 이때 면제된다. 감면만 할 수 있다. 감면 중에 시험에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왔어. 면제된다 이렇게 나왔고 그럼 틀려요. 그 다음에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게 농지를 정할 때, 그리고 농지용 신고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전용할 때 세 가지. 신고 대상, 중요 산업시설 설치,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가 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정할 때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만 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봐두세요. 감면만 할 수 있다. 688페이지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해서 농지원부 봐봐요. 한자 나오면 이 농지원부는 누가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냐면 시구 읍면장이 지금 바로 농지 소유는 누가 하고 있다, 이용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걸 파악해서 지금 작성해서 갖추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농지원부를 만들면 여러 가지 농민으로서 인정되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받게 돼요. 이때 농지원부는 어떤 자가 바로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주냐? 농업이라든가 농업법인, 주농업법인으로서 박스 안에 기업 1,000형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해야 돼. 다년성 식물을 재배한 자야 돼. 1,000형 이상의 조건이. 아니면 버섯 재배 같은 거, 이런 고정실온실 이런 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거기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농지원부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것이 자기 거 농지든 임차받아서 하든 농지원부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줍니다. 그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 없어요. 누가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냐? 시구 읍면장. 누구요? 시구 읍면장. 이 농지원부는 들어보세요. 농지원부는 자기 주 소재할 시구 읍면장한테 가서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아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소재할 시구 읍면장한테 발급 신청해요. 이런 차이를 좀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를 보시고 오늘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다음 순환 때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